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다니는 반주아재입니다. 오늘은 목동에 있는 로바타 미숙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올해 5월에 가오픈해서 9월부터 정식 오픈한 오마카세 업장인데요. 코로나 상황이라 가오픈을 좀 길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봤는데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네요. 여튼 업장 이름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여기는 스시 오마카세 집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파인다이닝이나 가이세키 요리 집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가게 소개글을 인용하면 따스한 마음과 제철 식자재로 요리하는 작은 오마카세 식당이라고 하네요. 로바타가 일본말로 화롯가 이런 뜻이고, 여기 사장님 어머니 성함이 미숙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요리해 드리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코스 구성을 보면 일식, 한식, 양식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다양한 요리가 나오는 퓨전 코스 요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보니까 여기가 메뉴를 시즌제 형식으로 운영하셔서 특정 기간이 지나면 리뉴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 보시고 가셨을 때 오늘 보여드리는 구성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나오는 느낌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음식은 아뮤즈 부시 5종입니다. 아뮤즈 부시는 식사 전에 나오는 간단한 한입거리 음식인데요. 위에서부터 상주 꽃감 호두마리, 미니 떡갈비, 은행, 참호래기 조림, 된장 숙성 치즈입니다. 쫀득쫀득한 식감이 상당히 좋은 맛있는 꽃감으로 시작해봤고요. 호두말이라고 하긴 하셨는데 안에는 대부분 치즈인 것 같더라고요. 인위적인 설탕 단맛이 아닌 은은한 감의 달달함이랑 치즈 산미가 잘 어울렸네요. 이게 나무젓가락이면 좋았을 텐데 무거운 쇠젓가락이라 좀 불편했습니다. 떡갈비 안에 저거는 뼈가 아니고 버섯입니다. 말 안 해주셨으면 손으로 들고 뜯어 먹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미리 준비해 주신 거라 떡갈비가 좀 차갑긴 했는데 양념은 달달하고 짭짤하니 무난했습니다. 안에 있는 쫄깃한 뼈버섯의 식감이랑도 잘 어울렸네요. 이 참호래기가 무슨 맛일까 제일 궁금했는데요. 이거는 학교 매점에서 팔던 쇼다리 생각하면 좀 비슷한 맛입니다. 그것보다는 좀 식감이 연하긴 한데 여튼 좀 단단한 식감이면서 달달 짭짤 꼬릿한 그런 맛이네요. 재밌었습니다. 은행은 은행 맛이었고요. 마지막에 먹은 된장 숙성 치즈는 특별히 된장 맛이 나거나 하지는 않았고 부드러우면서 적당한 산미가 좋은 맛있는 치즈였네요. 다음으로 주신 것은 고등어 카르파초입니다. 고등어는 제주도산이라고 하셨고 심해를 해서 내어주셨네요. 보통 카르파치오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오일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고등어랑 궁합이 좋은 들기름을 사용했다고 하시네요. 일단 먹으면 고소한 들기름 향이 입안 가득 퍼지고요. 씹다 보면 심해한 고등어의 기름진 맛과 짭짤함이 적절하게 어우러집니다. 들기름이랑 아래 깔아주신 루꼴라 같은 것들 덕분에 일식집에서 먹던 심해사바와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술 먹기가 상당히 좋은 게 1인 1주리를 시키면 콜키지가 프리고요. 저는 이날 가기 전에 급하게 편의점에서 귀여운 와인 하나 대충 집어가서 맥주 한잔 시켜서 같이 먹었네요. 다음 준비해주신 음식은 미니 카이센동입니다. 셰프님께서 비싸고 맛있는 것은 다 올렸다고 하셨는데요. 참치 대뱃살하고 연어알, 우니, 그리고 위에는 캐비어까지 곁들여 주셨네요. 이거는 역시나 상당히 맛있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저 참치 뱃살을 마요 소스 같은 거랑 섞어서 내어 주셨는데 이 소스의 크리미하고 짭짤한 맛에 다른 맛들이 좀 묻혀버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우니 맛도 느끼기가 좀 힘들었고 굉장히 값비싼 참치 마요네즈를 먹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김에 싸서 먹으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어알은 질기지 않고 톡톡 터지면서 짭짤한 게 이 녀석은 존재감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 나올 사시미를 상당히 오래 공을 들여서 준비하시던데 멀리서 봐도 알록달록한 게 뭔가 꽤나 다양한 것들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기대를 했네요. 사시미를 서브하시는 중에 다른 셰프님은 숯을 이용한 석쇠판에 다음 요리인 가리비를 또 준비해 주셨고요. 천천히 술 한잔 즐기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네요. 오늘의 첫 번째 메인 모둠 사시미입니다. 셰프님께서 이게 2인 1접시가 아니고 1인 1접시라고 거듭 강조를 하면서 내어주셨는데요. 위에서부터 단새우, 바우누니, 굴이랑 연어알, 참다랑어 속살, 백골뱅이, 살짝 숨어있는 방어, 도미, 그리고 아랫줄은 왼쪽에서부터 농어, 돌돔,
다금바리입니다. 종류가 많아서 한번 쭉 말씀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가운데 빨간색으로 눈에 잘 띄는 아카미부터 집어 먹었네요. 아카미는 산미도 적당히 있고 부드러운 녀석이었고요. 백골뱅이는 굉장히 좀 쫄깃쫄깃했네요. 생각보다 간이 짭짤하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흰살 생선들은 어느 정도 다 숙성을 해서 내어주신 것 같았고요.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식감이나 감칠맛, 단맛들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살짝 익혀주신 껍질을 보니 이 녀석은 참돔이네요. 얘는 쫄깃하기보다는 제법 부드러우면서 기름진 맛이 좋았던 녀석이고요. 방어는 특유의 서걱한 식감은 괜찮았는데 아직 좀 이른 시기여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맛이 진하지 않았네요. 농어도 참돔만큼은 아니지만 감칠맛도 좀 있고 부드럽게 숙성이 잘 되어 있었고요. 여기까지는 좀 자주 보던 녀석들이었고, 다음에 돌돔하고 다금바리를 먹었는데 역시나 고급 어종들이 맛이 좋더라고요. 영상으로 봐도 좀 느껴지실 텐데 이 녀석 식감이 아삭하다고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씹는 맛이 좋았고요. 꽤나 고소하면서 감칠맛이 좋았습니다. 이날 먹은 흰살 생선 중에는 제일 진한 맛이 났던 것 같네요. 다금바리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녀석은 아닌데요. 이거는 돌돔과는 다르게 식감이 부드러우면서 단맛이 상당하더라고요. 돌돔이 뭔가 터프하고 진한 맛이었다면 얘는 좀 산뜻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는 단새우의 바오누니라고 하셨는데요. 참고로 우니는 10,000원을 더 내면 코스에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추가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사시미 위에 그리고 뒤에 나올 가리비구이 위에 우니를 더 올려주십니다. 이날 먹은 우니랑 단새우는 생각보다 달달한 느낌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했네요. 굴은 비린맛도 거의 없고 굉장히 씨알도 크고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굴은 먹어도 이 특유의 바다 향이 잘 적응이 안 되네요. 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다음 메인 요리는 아까 열심히 구워주신 가리비 참숯 구이고요. 위에는 추가한 우니가 올라갔습니다. 아까 단새우 위에는 국내산 바온 우니라고 하셨고, 이거는 칠레산 우니였던 것 같네요. 이것도 맛이 없기가 힘든 녀석인데요. 굽기 정도를 잘 조절해 주셔서 퍽퍽하거나 질기지 않고 쫄깃한 가리비 식감이 상당히 좋았고요. 곁들여 주신 소스는 까르보나라 소스 같은 크리미하면서 짭짤한 녀석이었는데 덕분에 술안주 하기가 좋았네요. 다만 여기 우니도 아까 스시에서 참치마요 소스에 묻혀버렸던 것처럼 자극적인 소스 맛에 좀 가려지는 느낌이었네요. 이날은 추가한 우니 상태들이 좀 아쉬운 느낌이긴 했습니다. 다음 요리는 전복 술찜 소바입니다. 이 요리야말로 이곳이 아니면 보기가 힘든 요리인 것 같네요. 소스는 짐작하셨겠지만 전복 내장 소스를 이용해서 만든 거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막상 먹어보면 전복 내장 특유의 그 쌉쌀한 맛은 거의 없고 고소한 들기름 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면의 메밀 함량이 80%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스보다도 메밀면 특유의 고소한 맛이 꽤나 인상적이었네요. 들기름 막국수 비슷한 느낌인데 그것보다는 좀 더 양식 느낌인 것 같고, 중간에 쫄깃한 전복 곁들여 먹는 재미도 있어서 색다른 요리였네요. 이날도 열심히 홀짝홀짝 와인 비워냈고요. 와인은 항상 달달해서 별 생각 없이 먹으면 다음날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술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기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흑돼지 삼겹을 나고야산 적된장에 3시간 이상 졸여낸 요리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뜬금없지만 위에 채소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봤다고 하시네요. 나중에 12월에 와서 다시 먹어봐야겠습니다. 아래 고기를 찾기 위해서 예쁜 트리를 단숨에 부셔버렸네요. 양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식 갈비찜 양념 같은 달달하고 짭짤한 그런 자극적인 맛이었고요. 고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조리가 되어 있었네요. 이게 꽤 두툼해서 먹다 보면 약간 퍽퍽한가 싶을 때도 있는데 잔뜩 곁들여주신 파랑 옆에 있는 겨자 소스 좀 같이 먹으면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흰쌀밥이랑 먹으면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 메뉴였네요. 마지막 요리는 누룽지입니다. 사시미에서 파스타로 갔다가 갈비찜 마무리 후 누룽지까지. 식사 중에도 계속 느끼긴 했지만 마지막 요리를 보니 여러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는 이곳만의 장점이 더욱 잘 느껴졌네요. 국물은 도미 머리랑 다금바리 뼈를 이용해서 우려냈다고 하셨는데요. 진한 국물에 간도 잘 되어 있고 고추를 넣어 주셔서 살짝 매콤한 향도 괜찮았네요. 하얀 국물 매운탕 같기도 하고 색깔이 뽀얀 것이 사골 국물 먹는 느낌이기도 했네요. 한국인의 밥심도 채워주고 따뜻하게 해장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요리였던 것 같네요. 디저트로는 레몬크림 위에 올려주신 과일 내어주셨고요. 사실 크림이 막 엄청 특별하고 맛있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아기자기하고 나름 귀여운 디쉬였네요.
즐겁게 식사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로바타 미숙에서 디너 오마카세 즐겨봤는데요. 일단 코스 구성이 독특하고 다양한 편이어서 스시나 사시미 위주의 오마카세 업장이랑은 다른 매력이 있었고요. 셰프님들도 친절했고 무엇보다 콜키지 조건이 좋아서 술 한잔 하시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곳 같았네요. 오늘도 로바타 미숙에서 즐겁게 한잔하고 갑니다. 반주화제 맛있는 영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